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중구 중산동에 소지한 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2024년 1월 26일 기준으로 56억이 되고요. 지금 9월 9일 진행 기준으로 19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우수한 물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은 물건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현장 조사 시에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토지임상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등기사항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나 나머지 권리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수해야 될 사항들도 다 말소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낙찰만 받는다고 하면은 아주 땡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위험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지역을 카카오 지도로 보면은요, 이쪽 지역입니다. 인천공항이 있고, 신도시 발달되면서 이쪽 지역도 개발되고 있고, 아파트 단지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이쪽만 좀 호텔 몇 개 좀 들어와 있긴 한데, 개발이 좀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단독주택 부지도 여러 곳에 많이 마련해 놨지만, 아직 들어가기에는 좀 무섭죠. 그렇죠? 단독주택 부지가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진행돼야지 혼자 들어가면은 좀 무섭습니다. 자, 근데 그 공원 산책로나 뭐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기반 시설은 잘 갖춰진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어서는 것들을 좀 전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지역들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거 수도권 중심으로 여기 들어섰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드 뷰를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지역은 평탄하게 잘 바꿔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길 봐서는 뭐 잘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요 토지는 해당 토지 옆으로 이렇게 인도가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쪽이 인도가 감싸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무엇인가 활용하기에는 토지 자체 물리적 상황으로 이쪽에 도로가 있죠, 인도가. 그래서 전혀 뭐 지장이 있을 만한 것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입니다. 자, 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이런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는 지금 결국은 이러한 건물들을 지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자, 대지인 경우에는요, 지금 설명드린 대지인 경우에는 이 대지를 가만히 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대지의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뭐, 논해로, 농지는 뭐죠?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겁니다. 농사를.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 농지법에서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만을 사업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농민이나 농업법인. 자, 그래서 일반 개인이 뭐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 토지가 대지인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조그맣게 뭐래도 하나 지어놔야 돼요. 안 찌면 안 될까요? 안 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사업용 토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비용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사업용 토지면요, 우선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데에서, 개별 과세로 되고요. 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종부세에서 합산 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양도에서도 여기는 사업용 토지라서 그 양도 차익에서 할인받는다보다 그죠. 요쪽에서 중과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양도세에서
더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하는, 내가 보유하는 단계에서 세금 효과가 크고 매도할 때 있어도 세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이 건물을 짓는 비용과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돼요. 물론 단기라고 했을 때 이 토지가 단기로 매각한다고 했을 때는 뭐 종부세나 뭐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그냥 뭐 건물 안 짓고 좀 2, 3년 갖고 있다가 좀 뭐 종부세 한두 번 내보고 나서 판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까 이 지역 설명드렸죠. 제가 볼 땐 10년이 돼도 아니면 그 이상이 돼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건 개발하는데 내가 건물 지으실 분이 낙찰 받으면 최고 오케이고요. 계획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 분들이 땅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거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사람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건물을 최소한으로 짓는 것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제가 건물을 지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큰 건물을 지으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내가 지금 뭐 300평 되는데 내가 한 10평만 지을게요, 이런 건 아니고, 최소한 건폐율 용적률에서 300평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에 대한 작은 뭐 그 편의점 시설 같은 거라도 하나 지어 놔서 이 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셔야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체 건물을 다 건폐율 용적률에 꽉꽉 맞춰서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축사분하고 요 도시의 조례에 맞는 최소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의 건물을 문의해서 받아보시는 그 비용이랑 이런 걸 받아보고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비용과 그 아까 했었던 종부세가 매년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양도세에서 중과되는 것과 이것과 요 건물의 비용과 서로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그냥 여유롭게 잡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서 제가 이 부동산을 체크한 제일 큰 이유는 그 현금 흐름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수단입니다. 수요일날의 현금 흐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물건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4%까지 떨어졌습니다. 34%까지 떨어졌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돈을 지금 이제 14억 정도라고 이제 그 입찰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 돈 7억, 내 돈 현금 7억, 그 다음에 대출 7억 들어가고 나서, 자, 6개월 후에 다시 재감정을 받고, 감정가 대비 뭐 50% 그냥 넉넉하게 잡죠. 50% 나왔을 때의 가격으로 내 7억을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14억 정도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러면 14억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뭐 한 30억 정도 담보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6개월 후에 내 돈 들어간 7억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체크하는 담보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것을 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감정평가 컨설팅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그 전에는 감정서에 있는 내용들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서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감정평가서인데, 감정평가 작성하면서 참고한 가격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니까 담보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담보가가 인근에 있는 담보가가 23년도, 22년도 담보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가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인근에 있는 거래 사례 가격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지금 22년도예요. 22년도가 왜 문제냐면요. 이 22년도에 이 택지를 분양할 때의 그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현재 유지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컨설팅을 좀 감정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52억에 22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48억 정해서 쭉 지내다가 이제 거의 뭐 41억이네요. 어느 정도 8억, 뭐 7억 정도는 뭐 갚으셨다고 하더라도, 41억 정도를 이제 갚아야 되는, 즉, 본인 현금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로 인수를 받으셔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과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넘어진 물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지금 19억, 제가 계속 14억을 잘못 계산했네요. 예. 19억 정도라고 하면은 19억 곱하기 2, 40억 정도 담보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6개월 후에 내가 들어간 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금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감정할던 시기도 24년 1월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간 시기예요. 초기의 거래 가격은 이 부동산처럼 초기에 22년도에 거래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후에 이 가격이 떨어졌다 하면 이 담보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담보에 대한 컨설팅을 미리 좀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을 받고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세금 컨설팅을 좀 받은 다음에 진행하시면 안정적으로 6개월 후에 내 원금을 회수하면서 그냥 꾸준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나 현금 회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 부담하고 종부세 이런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뭐 한 50억대에 팔 수 있으면은 양도 차익이 한 2, 30억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도 가능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수요일 날은 유동화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또 다른 지역의 다른 물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